D가 날아가 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이승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대천해수욕장이에요. 바닷가 한번 비춰주세요. 좋죠? 가을바다입니다. 가을바다. 원래 날씨가 좀 더 좋으면 좋을 텐데 또 주말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. 자,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, 자, 바로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좀 신경 써줘야 될 게 많아요. 자, 일단 첫 번째, 부동액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죠. 부동액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오염이 좀 많이 되게 됩니다. 산화가 된다고 하죠. 부동액 자체가 산화, 녹난다? 이게 무슨 말이지? 알루미늄도 다 녹이 납니다. 산화되면서 녹이 생기고요. 또 기포라고 하죠. 거품도 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요. 그리고 국내 차종 같은 경우들은 부동액 관리하시면서 썸머셋이라고 하죠. 수온 조절기가 1개인 차도 있고 2개인 차도 있는데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같이 교환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그릴 보면은 캡 있죠. 캡도 열어보시면은 그 고무가 노후돼서 늘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압력 제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4,000원인가 5,000원 밖에 안 해요. 같이 교환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타이어죠. 겨울에 들어가면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타이어입니다. 겨울에 차가워진 노면 상태이라든지 얼어있는 거,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실 딱 한 번의 사고를 막아줄 수 있어도 윈터 타이어를 끼셔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윈터 타이어 끼고 좀 미끄러져서 어디 박을 뻔하고 그랬던 거를 막아준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비싸니까 4개를 다 교환하기 뭐해서 앞에다가 윈터 타이어를 끼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서머 타이어를 뒤에다 끼시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게 물티슈 있어? 바람 불어. 뭘로 막지? 등지고 말해야 되겠다. 팝필터 뭐 하나 있으면 좋은데. 그때 저번에 팝필터 하니까는 효과가 좋더라고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바람 소리 많이 들어가죠. 팝필터를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없어서 지난번에 물티슈로 똥꼬 찌르기 할 때 여기다 이렇게 딱 팝티슈를 갖다 댔더니 바람을 어느 정도 잘 막아주더라고요. 손수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아니야, 살 필요는 없고. 그래서 잠깐 필터 할 거 뭐 하나 가져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게? 마이크는 잘 가려줘야 돼. 자, 일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러고 할게요. 여기 목에다만 둘렀더니 와이프가 귀엽게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, 중요한 건 일단 윈터 타이어 앞쪽에만 2개를 달아놓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실은 앞은 핸들로 조향이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. 뒤가 날아가 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. 그래서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실 때는 4짝을 다 교환을 하세요.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이에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윈터 타이어를 낄 때는 항상 4번 전부 다 교환을 합니다. 그리고 안전에 관한 건 사실 돈 아까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안전이니까. 저희는 타이어 교환은 안 해요. 타이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. 타이어는 타이어집으로. 그리고 세 번째, 연료 필터 관리입니다. 연료 필터 관리. 연료 필터는 요거는 일단 디젤 차들한테 해당이 굉장히 많이 돼요.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수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봉고 3, 포터 2 이런 화물차들은 작년에 많이 엄청 추웠죠. 디젤 차 타시는 분들 경험 무지하게 많이 했을 겁니다. 시동 안 걸려요. 시동 꺼지죠. 경고등 들어오죠. 바로 수분 관리 때문에 그런데요. 화물차들은 연료 필터가 외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더 쉽게 업니다. 그래서 시동이 잘 안 걸려요. 보호 덮개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교환을 추천을 드리고요. 133마력 포터 봉고 3 이 차들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차들이에요. 그래서 연료 시스템을 원래는 무상으로 인젝터를 교환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교환까지는 아니고 서비스 들어가면 그냥 클리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되게 많아요. 그 차들은 2만 3만의 연료 필터 무조건 관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보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 차들은
차들은 한 5만에서 6만, 그리고 다른 델파이 시스템 차종들은 한 4만에서 5만 킬로를 추천을 드립니다.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예열 관리, 디젤차뿐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은 사실 예열 후열 관리가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. 요즘 차들은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기는 한데, 그래도 추운 겨울날에는 예열 관리 필수입니다. 디젤 특히. 보통 휘발유 차들, LPG 차들은 아니다, 휘발유 차들은 한 1분 정도만 워밍업 좀 시켜주시고요. 디젤 차들은 2분에서 3분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LPG도 디젤이랑 비슷한 시간 정도,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디젤 차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이 디젤 차들은 계절이 바뀔 때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해요. 왜냐면 가을에서 겨울 바뀔 때 연료 자체가 바뀌니까 조금 얼지 않는 다른 성분들이 첨가돼서 좀 혼합이 돼서 그렇게 주유소로 공급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온이 평소처럼 이렇게 꾸준히 점점 내려가는 거면은 주유소들이 예측을 해서 전부 다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, 그렇게 예측을 못할 경우에 날씨가 갑자기 뭐 한 0도 이상으로 있다가 갑자기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주유소들에 그렇게 납품되는 게 조금 텀이 걸려요.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료를 조금 적게 넣어놨다가 좀 추워졌을 때 낀 연료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런 시즌에는 연료를 절반 정도에서 그 아래로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하시다가 완벽하게 이제 겨울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좀 많이 가득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겨울철에는 수분 관리제를 같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. 매번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. 겨울철에 뭐 한 두세 번 정도,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배터리 점검 필수죠.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납방식 축전지 타입의 배터리들은 수명이 진짜 극단적으로 짧아져요. 막 성능도 저하되고.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요즘 블랙박스 사용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근데 이 블랙박스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끔 서서히 배터리를 고장내뜨립니다. 이게 아주 좀 심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저전압 차단 기능이 설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최고 꼭대기로 뭐 한 12.2V, 3V에서 적게는 11.9V, 뭐 11.5V까지도 이렇게 저전압을 사용하잖아요. 실제 배터리가 12V인데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12.3V, 뭐 5V 이런 식으로 최대한 꼭대기에 설정을 해놔요. 뭐 녹화 안 돼서 주차 중에 쿵 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죠 뭐. 그리고 다음은 디젤 차량들에 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. 예열 플러그를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디젤 같은 경우는 지 혼자 스스로 불이 붙는 방식이잖아요. 휘발유 차들이나 LPG 차들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팡 터뜨려줘서 이렇게 폭발이 이루어지는데, 디젤은 오로지 지 혼자 폭발이 일어납니다.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압축이 끝까지 되면, 압축이 되면 열이 생겨요. 그 열이 생긴 걸 통해서 폭발이 이루어지는 타입인데, 이게 연소실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폭발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연소실 내부에 예열 플러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 예열 플러그가 이렇게 시뻘겋게 달궈져서 연소실 내부를 온도를 미리 데펴놓는 기능을 하는 거죠. 미리 덮여놓은 연소실에다가 경유를 쏴서 그렇게 폭발을 시켜줄 수 있게끔 겨울에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예열 플러그가 연비 관리까지 하게 돼요. 이게 뭔 말이냐면은, 정상적으로 수온이 올라가기 전에는 예열 플러그가 예전에는 딱 달궈졌다, 끝나면 딱 작동이 멈췄다, 이게 다가 아니라 요즘은 퍼센테이지로, 그래서 연소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듀티 제어를 합니다. 그래서 예열 플러그는 관리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은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열 플러그 안 나오죠? 안 뽑히죠? 부러지죠? 이거 한겨울철에 이렇게 돼버리면 운행도 못하고, 특히나 영업하시는 차들 있잖아요. 포터봉고. 하여튼 포터봉고 얘네들이 좀 문제가 좀 많아.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시스템을 좀 잘 넣어줬으면 좋은데, 생업에 관련된 그런 차인데 그 차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. A2 실제로 진짜 133마력들,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거진 다 된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좋으면 여기 진짜 이쁘게 담겼을 건데 아쉬워.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인데도 해수욕장에 사람이 이렇게 꽤 있네요. 많이 있어요. 제 영상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, 이거는 지금 바람소리 때문에 이렇게 바람소리가 들어가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팝필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이렇게 귀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인사를 드릴 거고요.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잠깐 바닷가라도 왔으니까 발이라도 조금 담다가 갈게요.
오, 겁나 차. 겁나 차, 겁나 차. 우. 자,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